그래서 오늘 여기 부분 이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 16문제였나? 16문제짜리 테스트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보는 그 120제 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집합이 뭐냐에 대한 얘기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집합이 뭐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명히 명확하게 그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집합이었고, 그 다음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고,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합을 끝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 벤 다이어그램이 얼만큼 중요하게 쓰이는지 요즘 느끼고 있죠, 그죠? 뭐 차집합하거나 뭐 합집합하거나 뭐 요럴 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집합을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연산을 시킬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딱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었고,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강요가 공은 뭐였지? 공? 비어있는 집합이고, 공집합도 어디에 포함된다?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에 포함을 시켜라. 그럼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쵸.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NA 하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리고 공집합하면, 어서와, 그 뒤에 프린트 있다. 공집합하면 요게 이제 문제에서 항상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써있는 거는 민영아 무슨 뜻이지? 여기 써있는 거? 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 값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0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거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1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네,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파이라는 문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요건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라서 1이라고 하시는 게 맞죠, 그쵸?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런 집합이 있다, 그치? 그럼 여기서도 승우야,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의미일까 아닐까? 아니죠, 그쵸? 요거는 그냥 파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내가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가 파이를 포함한다라는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거. 맞다. 그럼 A 파이가 A에 포함된다는 어떨까요? 속한다. 위에 게 틀리고 아래 게 맞지 않아요? 아, 위에 게 틀리고 아래 게 맞다. 서연이 생각은 어때? 아래 게 맞다? 위에 건 틀렸다? 서윤이 생각은 어때요? 아, 위에 게 맞고 아래 게 틀렸다? 여러분 약간 지금 사고방식이 틀에 갇혀있어. 얘들아 어떻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맞죠? 왜? 왜냐면 이 위에 있는 요 표현은요, 요걸 썼잖아요.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죠? 그치? 요거 이제 2단원에 나오는 거지만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요 기호를 넣어줬을 때는 얘를 뭐라고 불러야 돼? 얘를 공집합이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데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은 항상 어때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A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여러분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써봐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공집합부터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맞아요, 항상. 항상 맞는 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집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파이라는 요 문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요 녀석은 요 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도 맞는 말이지. A가 요렇게 생겼다면, 그쵸? 그래서 A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다 맞다.
이제 공집합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 부분집합 뭔지 알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그 다음에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부분집합에는 항상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방금 말한 공집합도 항상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집합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도 B를 포함하고 B도 A를 포함해요. 이러면 명재야, 둘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A, B는 똑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앞에 진자가 붙으면 뭔가 하나 빼주는 거였죠. 뭐였지, 소야?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면 되죠. 그쵸?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 그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은 항상 부분집합보다 개수가 한 개만큼 어때? 예를 들면 밑에 나오지만 원소가 4개짜리 집합, 요 집합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혜연아, A의 부분집합 몇 개야? 이러지 말고 원소가 4개야. 원소가 4개인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16개. 그치? 16개. 그러면 하영이가 둘이네. 양하영, 이 A라는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은 몇 개예요? 방금 혜원이가 얘의 부분 집합이 몇 개라 그랬죠? 16개. 2에 4제곱 해가지고 16개가 부분 집합의 개수지. 이 16개 중에는 어떤 애도 포함되어 있냐면 A 자신도 포함되어 있잖아. 이 16개 중에는. 그쵸? 그럼 진 부분 집합이 몇 개냐 그러면 요거 하나 딱 빼줘가지고 15개가 진 부분 집합이었죠. 그쵸?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쵸?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7페이지 볼게요. 7페이지에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성빈이 1번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인가요? 어서와. 집합 맞죠? 집합 맞습니다. 그러면 성빈아,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일까? 9개. 그렇죠. 원소 9개짜리 유한 집합이죠. 맞고요. 성빈아, 뒤에 프린트 하나 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하윤이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애매하죠? 애매해서 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원이 우리 반 학생 중에 키가 165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뭐라고요? 맞죠? 그죠? 집합 맞고요. 윤호 우리 반 학생 중에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아니겠죠? 그 다음에 가연이 작은 짝수의 모임 아니겠죠? 그래서 집합인 것은 1번과 3번 이렇게 두 가지다. 그쵸? 내려가 봅니다. 밑에 유제 2번 볼게요. 유형 2번은 자,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주여가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뭐라 그래요? 네. 옆에 찾아보세요. 무슨 법이야? 조건제시법이지. 그럼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더 편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요 식에서 가운데 2x 빼기 1이 있잖아. 여기에 누구만 남겨놓으면 좋을까, 주여가? x만 남겨놓으면 좋겠죠. 그럼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는 요 세 군데다가 먼저 어떤 작업을 해줄까? 1을 더해요. 좋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가운데는 2x만 남고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슨 작업을 해줄까? 2로 나눠요. 그러면 왼쪽은 얼마가 돼? 이렇게 되고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의 집합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치?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의 집합.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써볼까? 윤지야, 뭐가 있죠?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면?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원소 8개짜리 집합이고, 그럼 요 집합을 지금 A라고 했을 때 요 중에 옳지 않은 것 몇 번? 5번이죠. 그쵸? 7이라는 원소는 A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지금 여기 페이지에 네 문제 있죠? 1-1, 1-2, 2-1, 2-. 지금 풀어주세요. 자, 정현이 1-1번의 답은 3번, 4번. 그쵸? 그 다음에 윤서 1-2번의 답은 5번이죠. 5번. 그쵸? 5번. 그 다음에 혜원이 2-1번의 답은 3번과 4번이죠. 여기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답 잘못 체크한 사람들 있던데, 이거 그냥 인수분해해가지고 풀면 되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해가 뭐하고 뭐예요? 7이랑 마이너스 2, 그치? 7, 2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x 값은 7하고 마이너스 2 요렇게 생긴 집합이죠. 그럼 요 집합을 놓고서 생각하는 거니까 3번과 4번이 옳은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요거는 승우 5번. 그렇죠. 5번.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많이 해봤죠. 3의 양의 약수는 1, 3이고 4의 양의 약수는 1, 2, 4인데, 자, 이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C라는 집합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 강혁 어떻게 해서 만들으란 얘기지? 그치? A의 원소 하나랑 B의 원소 하나를 골라서 곱해서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A의 원소가 1, 3이고 B의 원소가 1, 2, 4니까 곱한 값들을 여기다 써가지고 그것들로 집합을 만들었죠. 그쵸? 그렇게 집합을 만들어 보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겹치는 숫자 없으니까 요렇게 6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죠. 그죠? 요렇게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C인데, 그 C라는 집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5번이 답이다. 그치? 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8페이지로 가서 자, 8페이지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 A가 원소가 1, 2, 3이면 NA는 3이다. 뭐 맞죠?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0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면 NB는 1이다. 이것도 어때? 맞죠? 0이라는 원소 하나 갖고 있는 거니까. 자, 현준아 3번은 어때요? 맞아요. 맞나요? 틀려요. 틀리나요? 아, 맞아요. 틀려요. 분위기가 오늘 고시생 분위기인데, 현준이. 어? 안경 그 옛날에 고시할 때 쓰던 그 안경 아니야? 안경 맞췄어 새로? 어. 모범생 느낌이 확 나는데? 야, 모범생이 맞춰야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맞아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 지금 원소가 빵개란 얘기야? 아니에요. 틀려요. 이거 원소 몇 개짜리 집합이에요? 하나요.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얼마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해야 돼. 1이라고. 이래서 내가 공집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준아, 이렇게 생기면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지. 근데 그냥 이렇게 생기면 이게 바로 공집합이죠. 그죠? 네,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 0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 이하의 소수. 경빈이가 한번 말해볼까? 10 이하의 소수 뭐가 있지, 경빈아? 소수 10 이하의 소수 뭐가 있어? 1이요? 1 아니고 2 3 5 7 9는 아니지, 그치? 소수 뭔지 알죠, 여러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밖에 없는 자연수들을 말하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0의 양의 약수도 구해보면은 1, 2, 5, 10 4개이기 때문에 요 두 집합은 서로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3-2번 하나 볼게요. 3-2번.
자, 3-2번. 요거는 여원이가 한번 해볼게. 1번 맞니, 여원아? 틀렸니?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쵸. 원소 하나짜리니까 1이라고 해야 돼요. 자, 현준아 2번 맞니? 틀렸니? 네. 틀렸죠? 얼마라고 해야 돼요? 0. 0이라고 해야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수호야 3번 맞니? 3번은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둘 다 뭐죠? 이 값도 2인 거고 이 값도 2인 거죠? 원소가 둘 다 두 개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렸지, 그치? 지금 1번, 2번, 3번 다 틀렸고요. 자, 그러면 민영아 4번은? 그쵸? 이거는 지금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를 빼란 얘기니까 2라는 원소가 남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3 빼기 2로 봐야죠, 그죠? 3 빼기 2로. 그럼 얼마라 그래야 돼? 1이라고 해야 되겠지. 1.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럼 5번은 맞니? 요거는 둘 다 원소 몇 개짜리니까? 원소 한 개짜리 집합들이죠. 그죠? 얘는 둘은 똑같은 게 맞다. 그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형 4로 가서 집합의 포함관계. 요건 일단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좀 써볼게요. 가연이가 한번 해보자.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불러주세요. 1, 2, 3, 4, 5, 6이지, 그지? 그 다음에 B도 불러줘, 가연아. 1, 3. C도 불러주세요. 1, 2, 3, 6. 자, 그러면 가연이가 보기에는 누가 가장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제일 작은 집합? B지. 그럼 B가 누구한테 포함이 될까? C한테 포함이 되고, 다시 또 C는 누구한테 포함될까? A한테 포함이 되겠죠, 그쵸? 네, 요렇게 써지는 게 맞겠고, 그러면 답은 BCA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원소 나열법으로 써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2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2번. 자, 요거는 정하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정리할게, 하영아. 어떻게 정리할까? 그치? 1을 넘겨버리면 2x가 0보다 크다죠? 그러면 결국은 x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라는 집합을 그려보면은 x가 0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게 A라는 집합이에요, 그죠? 요게 A라는 집합. 자, 근데 B라는 집합은 x가 A보다 크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C를 먼저 보면 C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4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요게 C라는 집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C가 B 안에 들어가야 되고 B가 A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C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고 B는 다시 A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느낌상 요 소문자 A 얘는 어디쯤에 있어야 돼요? 0이랑 4의 중간쯤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0이랑 4의 중간쯤에 여기쯤에 A가 있어가지고 자, X가 그거보다 크다니까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요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B집합이 돼줘야 그래야지 C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맞니? 그치? 이거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되겠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이 A라는 애가 0이랑 4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요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죠? 요 밑에다가 이제 등호를 넣을 수 있니 없니 이게 중요하죠. 그쵸? 자, 일단 A가 0하고 똑같아지는 순간은 어때요? 그럼 등호를 넣으면 안 되나 이게? 넣어도 되죠. 왜냐면 여기도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여기도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하고 0하고 같은 위치로 오더라도 경계선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경계선이 똑같아도 요 A가 B를 포함한다라는 조건은 만족이 되잖아. 그치? 우리 똑같아도 서로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A가 4랑 같아지면 어때요? A가 만약에 4하고 포개져 버리면 오히려 C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보다 더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 동그라미를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놔 버리면은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잖아요. B가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빨간 집합보다 파란 집합이 더 많은 원소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C가 B에 포함되지 않죠. 오히려 B가 C에 포함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이 색칠이 되어 있고 밖에 있는 녀석이 색칠이 안 돼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 동그라미를 요 위에다가 올려놔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올려놨을 때 여전히 C가 B에 포함된다면 등호가 붙는 건데, 지금은 얘를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C가 B에 포함되지 않거든. 그 등호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상관이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직선을 이용해야 되겠고, 여기 등호를 넣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다 등호를 넣어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 페이지에 나머지 두 문제 3-1번과 4-1번 얼른 풀어주세요. 3-1번과 4-1번 답 찾아주세요. 얘들아, 오늘 푸는 거는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심지어 3-1번도 틀린 사람이 3-1번도 틀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 현준아, 요거 맞아 틀려? 어. 뭘 고민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죠, 그쵸? 성빈아, 이게 뭐가 틀렸죠? 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죠? NB가 0이다.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B라는 집합은 공집합인 거죠. 그쵸?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 그죠? 2가 1, 2, 3이고 F가 3이면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갖다 갈 수가 있어. 그치? 너무 틀린 말 아니야? 너무 틀린 말? 그치? N2는 3이고 NF는 1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틀린 말이죠. 그쵸? 5번이 잘못됐다. 자, 그리고 4-1번은 생각보다 틀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이걸 안 써? 암산으로 안 되면은 써봐야죠. 이거 써봐야죠, 그치? 이렇게 써봐가지고 B 집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B 집합은 이 0, 1, 2 중에서 두 개를 골라가지고 더해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X와 Y가 서로 다른 원소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X도 0이고 Y도 0이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0, 1, 2, 0, 1, 2 해가지고 9개의 칸을 다 채워봐야죠. 그 중에 뭐 겹치는 건 빼더라도 0, 0인 경우나 뭐 2, 2인 경우 이런 것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암산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써가지고 풀면 좋겠고, 아이고 2, 3, 4 이렇게 되니까, 자, 원소들을 나열해보면 B집합은 뭐야 얘들아?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0, 1, 2, 3, 4가 다 들어가 있죠, B집합에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곱해보면 되잖아, 그지? 곱해보면 여기는 다 빵빵빵이고 여기는 0, 1, 2고 여기는 0, 2, 4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해서 만들어진 집합은, 윤서야, 어떤 집합이 만들어졌어? 0, 1, 2, 4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래서 A가 가장 작은 집합이고요, A가 C에 포함되고 C가 B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명제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2번. 그죠?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로 가서 자, 9페이지에서는 이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그 두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원소가 다 똑같아야 돼.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이 자, 서로 똑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 민영아, 누구랑 같아야 돼? 그쵸? 얘하고 똑같아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5라는 숫자가
2a-b하고 똑같아야만 하고 무조건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두 집합이 똑같은 원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얻었습니다. 2a-b가 5라는 식하고 a 플러스 b가 4라는 식하고 이렇게 두 개를 얻었어요. 주어가 둘이 어떻게 할까? 네. 두 식을 어떻게 할까? 더해요. 그럼 몇 a가? 3a가 9가 돼서 a는 몇이고? 3이고 a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b는 1이죠? 네, 그래서 a-b의 값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자, 5-2번. 양하영 한번 해볼게요. A 집합이 257이고 B 집합이 x 빼기 1, y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하영아, x 빼기 1은 다른 애들이랑 연관이 없는데 y하고 y 플러스 3은 서로 연관이 있죠. 서로 얼마 차이 나는 숫자야? 3 차이 나는 숫자죠.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이 y하고 y 플러스 3이라는 이 두 숫자가 요 A 집합에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y하고 y 플러스 3이 얼마 차이 나는 숫자라고 했지? 3 차이 난다고 했지 하영이가.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숫자 중에 어떤 숫자들일까? 얘네 둘이. 그렇죠. 2하고 5가 바로 y랑 y 플러스 3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3 차이 나는 숫자가 얘네 두 쌍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 하나 요거 x-1이라는 얘가 누구면 돼? 얘가 7이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집합의 원소를 보면서 요게 3 차이 나니까 얘네가 3 차이 나네. 얘네랑 똑같겠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그냥 몇이라고 하면 돼요? 2라고 하면 되고, 자, x는 몇이라고 하면 돼? 7인가? x 빼기 1이 7인 거니까 x는 8이라고 해야지. 그치? 이렇게. 그치? 답은 얼마? 10.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자,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 한참 얘기했었는데 유형 6에 이렇게 생긴 13579의 부분 집합을 다 써라 그러면 성빈아 13579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써라. 그럼 몇 개였죠? 2의 5제곱 32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처럼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갖는다. 혹은 7하고 9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렇게 반드시 갖는다거나 혹은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5개의 원소 중에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야. 애초에 얘 부분 집합이 2의 5제곱계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내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때 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때 그 집합에다가 1이라는 원소를 요 집합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 하나마다 나는 항상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2가지 선택권. 그지? 넣을 거냐 말 거냐의 선택권이 있어. 근데 원소가 5개니까 넣을 거냐 말 거냐를 5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5제곱만큼의 선택권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것처럼 1은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 그러면 1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 없어지죠. 1은 무조건 집어넣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7하고 9는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러면 7하고 9에 대해서도 선택권이 필요 없죠. 이미 안 들어가는 게 확정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원소는 몇 개밖에 없어요. 이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2개밖에. 그래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2번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돼요? 2의 2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특정한 몇 개의 원소를 넣는 것을 확정하거나 안 넣는 것을 확정해버리면 걔네들에 대해서는 나는 선택권이 없는 거니까 나머지 선택권이 남아있는 애들의 개수만큼 2의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럼 6-2번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6-2번도. 자, 먼저
윤지 A를 그 원소날법으로 불러주세요. 1, 음, 3, 음. 5, 10. 그치. 1, 3, 5, 15 이게 A 집합이야. 그러면 X는 A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A의 부분 집합이죠. 근데 그 중에 3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얘네 둘은 이미 선택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는 나머지 1과 15라는 두 원소에 대해서만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되죠. 그럼 또 2의 몇 제곱이 돼요? 2의 2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답이 얼마다? 4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역시 나머지 두 문제 얼른 풉시다. 5-1번과 6-1번 해주세요. 5-1번은 답이 뭐니? 3이죠. 3. 이거 너무 쉽죠. 그죠? 그냥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봤을 때 이건 세 개가 다 서로 연관되어 있잖아.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은 원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누구랑 같아야 돼? 1이랑 같아야지. 그치? 그래야만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x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도 A, C, E는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요거 세 가지는 들어가는 걸로 확정. B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 들어가는 걸로 확정. 그럼 우리는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남은 3개의 원소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뭐야? 8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뒷장으로 넘겨서 뒷장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뒷장에 먼저 10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이 집합은 원소 몇 개라고 봐야 되니? 그죠? 이거는 원소 4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치? 이렇게 집합 안에 다시 집합이 들어가 있는 요런 거는 하나의 원소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하나의 원소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요렇게 생긴 원소도 있고 그 다음에 0과 1이라는 각각의 원소도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요거하고 요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자, 봐봐. 이 문제에서는, 이 6번 문제에서는 요렇게 말하는 것과 요렇게 말하는 것이 둘 다 어떨까요? 둘 다 맞아요. 이 문제에서는. 자, 잘 생각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 쓰는 거랬죠? 집합 대 집합에서 쓰는 거랬죠.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우리가 요쪽을 집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를 집합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0이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누구라고 봐야 돼? 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치, 얘네들이라고 봐야 돼. A라는 집합에 들어있던 0과 1이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와서 하나의 부분 집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 대 집합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요렇게 써있으면 뭐예요? 요 기호가 맞게 쓰여졌으려면 그때 얘는 집합이 아니라 뭐여야 돼? 얘는 원소여야 되죠. 그죠?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니까. 그러면 이 기호가 맞다면 이 녀석은 이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얘네야? 얘네죠. 얘네. 얘네를 얘네라고 봐줘야 그래야 이건 그냥 하나 원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 대 집합으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림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럼 1번부터 해석을 해보면 정연아 1번 어때? 여기서의 얘는 공집합인가요? 파이인가요? 파이죠. 그렇죠? 이 친구가 내려왔다라고 봐야 돼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윤서야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맞고. 자, 3번 방금 말한 것처럼 얘도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의 이 0일은 이 초록색 동그라미 쳐놓은 요 0일들입니다. 그지? 얘네들은 얘네들하고 봐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맞죠. 얘는 어때? 5번. 그죠? 이 지금 파이하고 0이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이 맞으니까 이거는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15번 한번 답 찾아보세요. 11페이지에 15번. 자, 답 한번 찾아봐. 15번. 자, 여러분 요게 아마 우리 그 A2반이랑 A3반도 수업할 때 이거 풀었었나? 풀었었어? 예. 그랬어? 그래. 그러면 못 푼 사람은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 적어도 한 개의 짝수라는 말을 만났을 때, 이 적어도라는 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모두 이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는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상황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계산해서 그걸 전체에서 빼라 그랬어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의 반대는 뭘까요? 짝수가 한 개도 없다. 짝수가 한 개도 없다는 건 결국 다 뭐란 얘기예요? 모두 홀수다 이런 말이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전체 2의 5제곱 중에서 이 적어도 한 개의 짝수의 반대인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뺄 겁니다. 근데 모두 홀수로만 이루어졌다는 건 1과 3과 5 이 세 가지 원소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거니까 모두 홀수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은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2의 세제곱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모두 홀수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그 상황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그걸 전체 개수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라. 이게 집합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였죠. 그래서 적어도가 보이면 반대의 상황을 찾아서 그걸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이 10쪽, 11쪽 정도에 있는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 줄 그 시험지가. 그래서 후딱 그 시험지를 푸시고 그 다음에 그거 채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추가 문제 풀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